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마가 한 줄의 도로로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이다. 자, 차마, 자동차가 도로에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자, 우리 요거 뭐라고 하죠? 차선이라고 하면은 안 되죠. 자, 요거는 차도의 부분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차로다. 정답 2번 차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차선 선택하시면 안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차량 신호등 중 황색의 등화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요거 은근 자주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차마는 정지선이 있을 때는 그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 자, 요거 맞는 말이죠. 황색 등화는 사실 정지 신호입니다, 여러분. 자, 2번 차마는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된다. 자, 이것도 너무 맞는 말이죠. 3번 차마의 일부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그곳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자, 요거는 애매합니다. 자, 우리 꼬리물기의 기준이라는 것이 바로 요게 되겠죠. 자, 내가 교차로에서 주황불인데 빨리 가야겠다 라고 했는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황색불이 켜졌다면은 그것은 꼬리물기가 됩니다. 자, 근데 내가 교차로에 진입했는데 황색불이 아직 켜져 있거나 방금 켜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재빨리 신속하게 지나가야 한다라고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지가 아니라 빨리 신속히 통행하도록 한다가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3번 되겠고요. 4번도 볼게요.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자, 요거 황색의 등화는 조금 상관이 없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교통안전표지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거는 외워주시면 됩니다. 교통안전표지는 3개가 있어요.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가 있고요. 도로 안내표지는 교통안전표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로를 안내해 놓은 거지 교통안전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자전거나 무마 또는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차로로 맞는 것은, 자, 보면은 자전거나 어쨌든 이륜차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가장 작은, 덩치가 가장 작은 친구들 혹은 최고 속도가 많이 안 나오는 느린 친구들은 가장 하위 차선에서 운행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차로다. 자, 요게 제일 맞는 말입니다. 자,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몇 차선 도로인지 전혀 모르죠? 자, 전혀 모르지만서도 우리가 당연히 1차로는 아닐 것이고요. 2차로 도로라면은 3번이 또 맞는 말이겠죠. 3차선 도로라면은 또 4번도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1번이 당연히 정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도로교통법상의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요런 문제들, 안전에 관련된 문제들 나오죠. 자, 우리 안전이나 생명과 관련된 문제는 조금이라도 안 된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요. 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만 돼도 술에 취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음주운전 적발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문제는 아주 최대로 확대를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중대법규 위반 사고 중 중앙선 침범이 적용되는 사례는, 자, 보겠습니다. 1번 뒷차의 추돌로 앞차가 밀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자, 요거는 우리가 중앙선 침범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2번 횡단보도에서의 추돌 사고. 자, 요거는 사고는 맞죠. 근데 지금 중앙선 침범 사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요건 아니죠. 자, 3번 내리막길 주행 중 브레이크 파열 등 정비 불량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자, 요거 애매하죠. 자, 근데 요것도 중앙선 침범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4번 보시면은 정답이죠. 커브길 과속 운행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예요. 자, 1번과 그러면은 3번과 4번의 차이는 뭐냐? 1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이라는 겁니다. 불가항력적, 즉 뭐냐, 내 의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정비를 안 한 건 내 실수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요게 일부러 중앙선을 넘은 건 아닌 거죠. 요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서는 과속 운행을 했어요. 내 잘못이죠. 내 잘못, 정확히는 운전자 잘못이라는 겁니다. 자, 운전자 잘못. 자, 도로 잘못 아니고 운전자 잘못 아니죠. 자, 운전자 잘못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중앙선 침범을 본다라고 뉘앙스를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속이란 규정된 법정 속도와 지정 속도를 몇 km/h 초과한 경우를 말하는가? 자, 이거는 간단히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과속은 20km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정 속도가 50km/h로 되어 있는 도로에서 내가 69로 달렸어요.
과속 대상이 아니죠. 자, 근데 70으로 달렸다, 71로 달렸다, 과속 대상이라고 되는 겁니다. 20km 무조건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 침범 사고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세 가지, 보통 세 가지, 혹은 많게는 네 가지, 다섯 개까지 보는 요건이 있는데, 장소적 요건, 그리고 피해자적 요건, 보통 운전자적 요건, 이렇게 세 가지를 봅니다. 자, 요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돼야지 이제 사고가 성립되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요소별로 보는 거죠. 자, 1번 보시면 장소적 요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도,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 내외 사고. 자, 맞겠죠? 차도에서 일어난 사고는 보도 침범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2번 피해자적 요건입니다. 자전거, 이륜차를 타고 가던 중 보도 침범 통행 차량에 충돌된 경우.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인도를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갑자기 보도 침범을 와서 저를 쳤어요. 자, 그럼 이거 보도 침범 사고지 않냐? 아니라는 거죠. 왜? 이륜차, 자전거도 사실은 인도를 타면 안 되죠. 그래서 불법과 불법, 요 사고와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보도 침범 사고라고 볼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도 보시면 운전자의 과실, 현저한 부주의에 의한 과실. 자, 운전자가 실수한 거 맞죠? 자, 그리고 4번 시설물의 설치 요건입니다. 보도 설치 권한이 있는 행정관서에서 설치해 관리하는 보도다. 자, 이 설치해서 관리하는 보도라면은 요게 시설물 설치 요건도 맞다라는 거죠. 자, 근데 보호를 해줘야 되는 구간이 만약에 보호해주는 게 없어서 보행자가 다쳤다.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여기 시와 그 설치 관할 지역과에 한번 소송을 준비해보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 승인권자는, 그러니까 튜닝 하려면은 어디다 신고해야 되냐 이거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시면 되고요. 자, 추가로 나오는 게 튜닝 관련 서류입니다. 자, 튜닝 관련 서류예요. 자,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튜닝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등록증입니다. 자, 두 번째, 튜닝을 하고자 하는 튜닝 장치의 재원이에요. 어떻게 생겼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 세 번째, 튜닝을 했을 때 어떤 모양으로 되냐. 그래서 튜닝 후 어떻게 되냐. 요 보통 이 세 가지 서류를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 세 가지 서류 어떻게 하냐. 자, 튜닝 하라는 거 샀을 때 재원 받으면 되고요. 튜닝 후는 보통 가시면은 어떻게 서류 작성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가서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튜닝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된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종합검사 기간 내에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그 검사 유효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자, 요거 말장난이 있기 때문에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문제 정답만 볼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직전 자동차의 종합검사 유효기간까지 똑같죠?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자,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랍니다. 즉 1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에요 라고, 여기가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거죠. 자, 그러면은 언제부터 계산을 하냐? 그럼 당신은 2월 1일부터 이제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 다음부터 또 2년 동안은 괜찮습니다. 2년 뒤에 다시 오세요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 자, 유효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 마지막 날의 다음 날,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꼭 헷갈리지 말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의 다음 날. 요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이 지난자에 대한 독촉하는 통지기한과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어떻게 독촉을 하냐? 요 내용을 물어보는 거죠. 자, 정답 먼저 보겠습니다. 자, 3번이죠.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운행 정지나 폐차가 된다는 사실. 자, 종합검사를 안 받았다고 해서 자동차를 폐차시키거나 운행 정지를 시키는 거는 그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벌금이 나오겠죠?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은 종합검사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독촉 총지를 해야 된다. 자, 2번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사실과 종합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와 그 신청 방법도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4번,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과 근거, 법규를 함께 통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과 배출가스 정밀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른 자동차의 경우 종합검사를 받아야 할 날은, 즉 이런 거죠. 지금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 1월 31일까지고요. 배출가스 정기검사,
배출가스 정밀 검사는 지금 유효기간이 뭐 예를 들어서 2월 1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동차 종합검사 언제 받아야 되냐?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보시면은 정답이 이게 되겠죠. 처음으로 도래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에 받는다. 즉, 뭐의 기준을 두냐?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일에 만료일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요거만 선택해 주시면 된다. 자동차 정기검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우리가 도로의 부속물이라고 하니까 별로 안 중요한 것들을 떠올리신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그래서 부속물이 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 차량 검문소. 자, 검문소 같은 이런 가설된 시설들이 보통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즉, 뭐, 차도, 보도, 자전거 도로, 옹벽, 배수로, 길도랑, 뭐, 도선을 위한 뭐, 수면 설치한 시설, 이런 것들이 부속물이 아니라, 가설된 시설이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한다라는 거.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덩치가 큰 친구들이 부속물이라는 개념을 좀 잡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의 높이에 대한 제한 기준은, 자, 정답은 3번이죠. 4m 초과고요. 자, 단 안전기준을 허가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4.2m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거 추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의 물질을 무엇이라는 거야? 자, 입자상의 물질이죠. 자, 기체가 아니라 고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매연은 분명히 기체란 말이죠. 자, 그리고 4번 기체상 물질. 그럼 두 개 지울게요. 자, 검댕 아니면 먼지가 지금 고체인데, 자, 여기서 요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자,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지에 대한 설명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